네, 오늘 글로벌 증시 안에서 국내 증시 하락폭이 유독 큽니다. 그건 한국만의 악재, 정책 때문인데요. 개인만이 지금 현선물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오후 2시 25분을 기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저점이 한 단계 더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오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마켓 1타 강사 엠뱅고드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이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오늘이 그 첫날이니까 유독 시장이 좀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 하락 장세의 전초전인 건지. 네,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뭐 주체자라고 해야 되겠죠. 오늘 매도의 주체자가 외국인과 기관, 뭐 금융투자까지 거의 뭐 쌍끌이는 아니고 연락 안 됩니까? 지금 핸드폰이 지금 이게 요금제가 좀 낮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자, 어쨌든 증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릴 겁니다. 드리고 종목과 연결고리 좀 지을 건데 고점일까? 뭐 이건 아무도 모르죠. 뭐 아무도 모른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 되면은 주요 원인들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해왔었던 부분들이었죠. 민주당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들이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 좀 후퇴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우측에 보시자면은 관세 부과된 부분들, 뭐 관세를 차라리 25% 얻어맞는 게 낫다라고 하니까 제가 요거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첨예하게 결과물이 좀 도출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공급망 충격과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FMC가 조금 루즈하게 흘러갔다는 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을 좀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방문했어요. 연준 그때 지하 관련된 부분들, 시설 관련된 부분, 리모델링 이제 공사 현장을 방문해오면서 파월 연준한테 등짝을 탁 때리면서 금리 인하 좀 해라. 그러니까 파월이 씩 웃었고 넘어가서 좀 이 정도면은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조금 이제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약화됐던 부분들. 이러니까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중심으로 좀 많이 대거저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겹쳐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3법 개정 플러스에서 세제 개편안, 어제 발표됐던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큰 악재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50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종목 보유량이거든요. 종목 보유 금액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위주로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억 원을 내가 2억 3억 투자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거 연초에 투자하셨으면은 한 3배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0억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네, 당연히 평가 금액으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냥 확 다 팔아버리는 좀 장세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은 밑에서 받아 먹으려는 뭔가 이제 심리 때문에 계속 이제 조정이 좀 안 왔잖아요. 조정이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크게 하락이 나올 때 바이더딥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총 3가지의 부분들, 대내외적 요소들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동안 시장이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은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네. 뭐 실적이 안 좋다든지 펀더멘탈의 문제로 시장이 빠지면 오케이, 이해라도 되는데 네. 굳이 네. 이슈가 되지 않아도 될 문제로 시장이 빠지니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신광섭 매니저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뭐 이거 후퇴시킨 사람이 아니라서. 네네, 뭐 그렇다는 거고. 그죠?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는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잘 또 얘기하셨는데 네. 결국은 세제 개편안과 3법 개정안이 믿었잖아요. 저도 좀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거죠. 결국은 증시로 좀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포지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좀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한번 요거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선물 옵션 포지션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보는 건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추이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선을 좀 그어놨고요. 이 종으로 된 선이 새로 된 선이 코스피 종합으로 환산하면은
3,13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선물 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선물하고 옵션에 합성해서 이제 이 그래프 위쪽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고요. 아니면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손실이다.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형태냐면 코스피 3,13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면은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포지션을 들고 있는 주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정확하게 또 3,130포인트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는 어떻죠? 3,130포인트 이상으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예, 수익이 난다. 이건 누굴까요? 금융투자죠. 금융투자. 예, 금융투자. 기관 쪽의 옵션 포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생시장 영향도 좀 상당히 좀 받고 있거든요. 뭐 몇 조 금액으로 뭔가 매도 나오고 4조 이상 매도 나오면 증시가 확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3,130포인트를 깨버릴 거냐 아니면 기관들이 어찌 보면 방어를 해서 3,130포인트 지지를 하고 버티면서 다시 또 올릴 거냐 이거의 싸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요. 바로 스킵해서 툭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위쪽은 이제 아난티라는 대북주의 주가고요. 아래쪽은 이제 코스피입니다. 아래쪽 맨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래쪽이 코스피 증시거든요. 이때 당시 이제 신라젠 열풍 나왔을 때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때 이제 2018년도 초반에 그때 뭐 바이오 뭐 땡땡센 땡땡 제니나 붙으면 다 올라갔던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하락장일 때 이 대북주의 대장이었던 아난티는 올라갔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대북주가 다시 또 이제 뭔가 점핑을 하면서 뭔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많잖아요. 오늘 좀 제가 사실 JST나 빼고는 다 깔아놓은 거 오늘 종목들 다 신고가 같거든요. 대북주들. 근데 뭐 리뷰를 하고 싶지만 하락장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정상회담, 뭐 2주 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마 다음 주 후반이나 이제 뉴스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건너가셔서 또 얘기 좀 나누고 정상회담을 가지기 때문에 정상회담 기대감 관련주 잠시 뒤에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지수 분위기 속에서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쪽이 대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됐지만 오늘 시리즈로 다시 한번 대북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이 종목은 편입을 안 했더라고요. JST나 이제 이 종목을 딱 편입 안 했길래 편입을 하고요. 일신석계까지 편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1,38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앞서 증시랑 설명해 드렸던 아난티라는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네. 사례로는 많이 들어줬는데 그쵸? 정작 이제 편입을 하지는 않았다.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 시점에 드디어 편입할 때가 왔다. 네네.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금강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공단 좀 또 대북주도 좀 약간 또 결이 좀 나눠진 이제 테마들이 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관광, 골프, 뭐 온천, 리조트 전반적인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두 가지 모멘텀. 2주 내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할 때 이미 지금 한미 외교 회담이 열렸고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고위 관계자가 또 주한미군의 성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약간 좀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정권에서 그 관련된 대북적적 협력 모색 기대감이 좀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트럼프가 무역 협상하고 관세 뭐 이것저것 얘기할 때 그때가 2017년, 18년도였거든요. 19년까지도 최장 연장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무역 협상에서 1차적으로 다 1, 2차 중국하고 다 마무리 치고 우리나라도 마무리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다가 결국은 그 이후에 트럼프가 조용하다가 뭘 했냐면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막 판문점 찾아가고 뭐 하노이 회담도 하고 이랬었던 적이 바로 2018년, 19년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관세 협상 이제 어느 정도 다음 주면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본인도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은 대외적으로 이르 쪽으로 활동을 좀 넓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과거 이제 18년도에 대북주 역할을 대북주 대장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은요 14,000원 선 신고가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난티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를 오늘의 1타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1타 강사 네. 시간에 많은 대북주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종목들의 보유 기간은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 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투자 기간은? 내년까지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보셔야죠. 네, 오. 내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들 어제 이제 무료 방송에 대북 관련된 얘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무료 방송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 좀 폭락이라고 좀 해야 되겠죠? 급락보다는 폭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차주에 저는 뭐 차주 초반에 반등 반드시 나온다. 반등 나올 가능성 높게 본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주도적으로 좀 바뀌어요. 또 섹터도 바뀌고 테마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좀 반드시 정리해야 될 섹터나 종목 아니면 남겨둬야 될 종목과 섹터들 한번 제가 나누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강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조금만 더 주세요. 지수 반등 나와서 하반기에 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섹터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대북주. 네. 아, 대북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많은 힌트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무방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넘어오지 않네요. 네, 이렇게 해서 1타 강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엠뱅고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